자, 부가세 신고 납부 우리 11월 1일 10주차 2교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우리가 챕터 5 가세 표준의 계산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다. 그죠? 자, 이제 잘라가는 좀 의미에서 자, 지금 현재 우리가 부가시세 총론부터 해가지고 가세 표준의 계산까지 이렇게 했는데요. 자, 우리 문제를 조금 지식을 조금 밟아가는 의미에서 조금 예제 문제 같은 거를 좀 풀어보고 그렇게 또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교재 287페이지에 이제 부가치세와 관련된 예제 문제를 우리 가세 표준의 계산까지 우리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문제는 어렵지 않고요. 수업 목적상으로 부가치세를 공부를 한다고 하면 진짜 암기해야 되는 어떤 양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적습니다. 자, 첫 번째, 부가치세 특징입니다. 자, 부가치세 총론 문제 중에서 자, 지금 우리 특징과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고자 합니다. 자, 1번 다음 중 부가치세의 특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부가치세의 담세자는 최종 소비자이며 오케이 맞다. 자, 납세 의무자는 부가치세가 가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이다. 아, 이것도 맞네요. 그죠? 자, 2번 각 납세자의 담세력을 고려하지 않는 물세이다. 자, 이것도 맞다. 그죠? 자, 담세력을 고려한다면 뭐 세율도 달라야 되고 어떤 인적 공제라든가 이런 것도 가야 되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담세력을 고려하지 않아서 역진성이라는 게 발생한다. 그죠? 자, 3번. 자, 우리나라의 부가치세법은 전 단계 거래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다. 자, 틀렸다. 그죠? 자, 거래액이 아니라 전 단계 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는 겁니다. 4번. 우리나라의 부가치세법은 소비지구 가세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네, 맞죠? 그래야지 나중에 외국으로 갔을 때 그 해당 외국에서의 가격 왜곡, 우리나라가 수입했을 때 그 가격 왜곡 현상이 발생되지 않고 그리고 이중과세 방지를 하기 위해서 소비지구 가세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는 거. 자, 여러분들 기억 잘 나죠? 자, 이렇게 문제를 풀어내기 위한 공부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이 책 또한 어떤 수업 목적에 맞춰진 거기 때문에 굉장히 양이 적어요. 어떤 내용을 더 담아내려고 출간을 한 게 아니고 어떤 내용을 더 빼려고 많이 노력한 책입니다. 자, 2번. 다음 중 현행 부가치세법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잘못된 것은 자, 잘못된 거 찾아봅시다. 자, 1번 일반 소비세다. 네, 맞습니다. 자, 모두 재화의 공급 모두에 대해서 그리고 용료의 공급 모두에 대해서 우리가 가세합니다. 그죠? 단지 그 중에서 영세율, 면세, 그리고 가세 제외 이렇게 또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일반 소비세 맞습니다. 자, 반대되는 내용으로 우리 개별 소비세라는 게 있다. 그죠? 자, 국세에 해당된다. 예, 맞습니다. 부가가치세는 국세에 해당이 되고 지방세 이런 건 아닙니다. 자, 그리고 10%와 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자, 세율은 딱 두 가지밖에 없죠. 그죠? 우리가 일반 가세인 10% 그리고 영세율 거래에 대해서 해주는 0%의 세율 두 가지를 딱 가지고 있습니다. 4번 역진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영세율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자, 틀렸다. 그죠? 역진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또는 해결하기 위해서 면세 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자, 영세율은 이중과세 방지 그리고 가격 왜곡 현상 방지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영세율 제도를 두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특징 마지막 문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 중 부가치세법에 대한 설명으로 자,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현행 부가치세는 자, 일반 소비세이며 맞습니다. 간접세에 해당한다. 그렇죠. 담세자와 납세자가 다르니까 간접세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2번 현행 부가치세는 전 단계 거래공제법을 또 틀렸다. 그죠? 전 단계의 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3번 자, 부가치세의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하여 면세제도를 두고 있다. 자, 역진성 완화, 면세 그렇다. 그죠? 4번 소비지구 가세 원칙을 채택하여 수출 제한 등의 명세율을 적용된다. 자, 이 말도 맞다. 그죠?
자, 그래서 이 부가지세의 특징과 관련된 문제는 이 정도 수준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특징을 달달달달달 외우기보다는 어떤 그 큰 윤곽에서 의미를 조금 살펴본다면 조금 쉽게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문제는 납세 의무자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뭐 큰 주제는 아니라서 문제는 자주 출제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출제된다 하더라도 이 정도 수준인데요.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자, 4번. 자, 다음 중 부가치세의 납세 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납세 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자, 부가치세의 납세 의무자는 누가 지는 거죠? 자, 우리 공부를 했다, 그죠? 부가치세 납세 의무자는 사업자에 해당이 돼야 됩니다. 납세 의무자는, 그죠? 그래서 생산자, 소매업자, 도매업자는 모두 다 사업자에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이 최종 소비자는요, 납세 의무자가 아니라 어떻게 되죠? 담세자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죠? 자, 사업자는 부가치세의 납세 의무자에 해당이 되는 거고, 최종 소비자는 부가가치세의 담세자, 그죠? 이 사람은 납부를 하는 자, 부담을 하는 자. 그래서 언제나 부가가치세는 마지막 최종 소비자가 부담을 하는 겁니다. 납세 의무자는 사업자입니다. 자, 부가가치세 총론에서 그 세 번째 토픽 사업자와 사업장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이 사업장과 관련된 문제도 이제 그 큰 중요한 주제는 아닌데요. 그때 공부했던 내용들 중에서 이제 조금 그 헷갈리기 쉬운 것들 있죠. 네, 그것만 주의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사업장의 범위를 업종별 기준으로 설명한 것이다. 자, 다음 중 틀린 것은 자, 1번 무인 자동 판매기에 의한 사업입니다. 자, 이때 사업장은 무인 자동 판매기의 사업장은 설치 장소가 아니라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입니다. 웬만하면 거의 다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거를 제가 주의하라고 했다. 그죠? 자, 부동산 매매업, 부동산 임대업 이런 것들. 자, 부동산 매매업은 자, 만약에 법인이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면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거고요. 임대업은 법인이든 개인이든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우리 사업장으로 하고 있다는 거 주의해서 공부하자고 했던 내용들입니다. 자, 이번에는 주사업장 총괄 납부 제도 그리고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요 내용은 조금 공부를 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6번입니다. 자, 다음 중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자, 1번 부가가치세는 전 단계 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다. 네, 맞습니다. 2번 주사업장 총괄 납부 시 종된 사업장은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 의무가 없다. 자, 틀렸다. 그죠? 총괄 납부기 때문에 납부만 총괄해서 하는 거지. 여기 신고는 신고는 우리 다 같이 모든 사업장마다 해야 됩니다. 아셨죠? 네, 사업장별로 다 해야 됩니다. 신고는. 만약에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라면 신고, 납부, 협력 의무 모두 주된 사업장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부가가치세는 0% 또는 10%의 세율을 적용한다. 딱 두 가지 세율밖에 없다. 그죠? 네. 4번 사업자는 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사업자 등록에 신청을 할 수 있다. 네, 이거 괜찮습니다. 아이고, 우리 사업장이 만약에 강남에 있는데
뭐 경기도 뭐 수원이라서 뭐 수원 뭐 출근하면서 수원 세무서에 들려가지고 강남 그 뭐냐 강남에 소지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 등록 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립니다. 왜냐하면 수원 세무서에서 강남 세무서로 그 뭐냐 자료가 이첩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은 조금 더 걸립니다. 네, 그래도 다른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셨죠? 자, 7번. 자, 다음 중 현행 부가치세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자, 1번 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죠? 네, 사업장마다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사업장마다 신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주사업장 총괄 납부 시 주사업장은 법인의 경우 지점도 가능하다. 자, 이 말도 맞지요? 총괄 납부 같은 경우에는 주사업장도 가능하고 지점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셨죠? 3번 사업자 등록 사항에 변동이 발생할 때에는 지체 없이 등록 정정 신고를 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야지 그 가세관청에서도 이런 사항이 변동되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4번 사업자 단위 가세 사업자의 경우에도 사업자 등록은 사업장별로 각각 하여야 한다. 자, 이게 틀렸습니다. 그죠? 자, 제가 수업 시간 때 계속 강조했을 것 같아요. 자, 한 명이 여러 개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자, 대한 첫 번째, 여러 개, 만약에 세 개가 있다고 해봅시다. 한 명이 세 개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자, 대안 1번, 각 사업장마다 사업자 등록을 하고 신고 및 납부를 사업장별로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네, 자, 대안 두 번째입니다. 각 사업장마다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자, 신고는 사업장별로 진행하고 납부는 총괄해서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대안 세 번째. 자, 하나의 사업자 등록을 내고 신고와 납부를 하나의 사업자 등록증으로 하는 방법 이렇게 있습니다. 자, 원래 대안 1번이 이게 원칙입니다. 원칙. 자, 대안 2번이 이게 주사업장 총괄 납부 제도입니다. 대안 3번이 사업자 단위 가세 제도입니다. 자, 대안 1번은 사업자 등록증이 3개가 있습니다. 자, 대안 2번은 사업자 등록증이 3개입니다. 대안 3번은요, 사업자 등록증이 1개입니다. 자, 대안 1번하고 대안 2번은 각 사업장마다 등록증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 원칙은 그 등록증 하나하나마다 신고 납부를 3번 해야 되는 거고요. 대안 2번은 3개의 사업장, 그러니까 3개의 등록증으로 3번의 신고를 하고 한 번으로 납부를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요, 애초에 사업자 등록증이 전체 3개의 사업장을 묶어서 하나로 냅니다. 그래서 사업장 단위가 아니고 사업자 단위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명칭이 사업자잖아요. 사업자. 그죠? 사업자로 그냥 묶어버리는 거예요. 사업자가 지금 한 명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한 명한테 등록증 1개 부여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3개의 사업장을 묶어서 신고, 납부, 협력 의무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아셨죠? 자, 8번입니다. 자, 8번 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이 사업자 등록과 정정은 어떤 그 빈출되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잘 공부를 해놓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사업자 등록과 틀린 것. 자, 1번. 자,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자, 굉장히 원칙적인 그리고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2번. 사업자 등록의 신청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관할 세무서장에게도 신청할 수 있다. 그쵸? 좀 전 문제에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3번.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후에만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자, 이게 틀렸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먼저 내고 사업을 시작을 해도 되는 겁니다. 그 손해에 대해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네, 사업을 시작하는 자는 사업자 등록을 먼저 내고 실제로 사업을 진행을 해도 됩니다. 자, 4번.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된다. 이게 좀 전에 우리 공부했던 등록, 정정, 신고. 등록한 내용에 대해서 정정하는 신고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8번에 3번 이렇게 틀렸습니다. 자, 9번입니다. 자, 다음은 사업자 등록 신청에 대한 설명이다. 빈칸에 들어갈 일수는 며칠인가? 이거 왠지 너무 쉬울 것 같은데요. 자, 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자, 우리 이것도 공부한 문구입니다. 자, 다만 공급 시기가 속하는 가세 기간이 끝난 후 이게 며칠이죠? 그렇죠. 20일입니다. 20일. 자, 우리 사업자 등록도 20일이고요. 그리고 매입세 공제를 받으려면 공급 시기가 속하는 가세 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을 하게 되면 매입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라는 규정입니다. 우리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에 우리가 그 불이익이 이거잖아요. 자, 불이익이 이거였어요. 그런데 이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너무 늦지 않게 가세 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라도 사업자 등록 신청해라. 그러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자, 10번입니다. 자, 다음 중 사업자 등록 정정 사유가 아닌 것은? 자, 우리 사업자 등록 정정 사유, 뭐 상호 변경, 그리고 그 외,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자, 첫 번째, 자, 통신인 판매업자가 사이버번의 명칭, 그리고 도메인 이름을 변경할 때, 자, 이런 것들은 되게 중요한 거다, 그죠? 네, 상호가 바뀌는 거니까, 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등록 정정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2번,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 지분의 변동이 있을 때, 자, 이거 공동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보면 사업자 등록증상에 대표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대표자의 홍길동 이렇게 됐으면 단독 사업장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 대표자의 홍길동 외일 이렇게 되어 있으면 공동사업장을 의미합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또한 정정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자, 3번. 증여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 자, 사업자 명의가 변경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죠? 이 대표자가 변경이 되는 거니까요. 자, 그런데 우리가 대표자를 변경할 때, 자, 대표자를 변경할 때, 자, 상속으로 대표자가 변경되는 것은 이거는 정정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증여로 대표자가 변경이 되려면요, 예전 사업장을 폐업을 시키고 그리고 신규 대표자가 신규 사업장을 신설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가령 아버지의 사업장을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했을 때 상속으로는 바로 아버지 누구누구에서 자녀 누구누구로 사업자 등록을 정정하면 됩니다. 하지만 증여는 아닙니다. 증여로 대표자를 변경하려면 일단 아버지의 옛날 사업장을 폐업을 시키고 아들 명의로 된 새로운 신규 사업장을 신설해 줘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그때 이 상속으로 대표자가 변경되느냐 아니면 증여로 대표자가 변경되느냐, 자 이것은 조금 주의해서 공부를 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법인 대표자는 다릅니다. 법인 대표자는 자, 왜 개인하고 법인하고 다르냐? 자, 법인은 소유와 경영에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사업자는 그 대표자가 곧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상속 이외에는 대표자 정정이 안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이번에는 주요 토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가세 거래와 공급 시기. 자, 요거 암기할 게 꽤 많은 파트였습니다. 그죠? 자, 이와 관련해서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부가치세 가세 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가세 대상이 아닌 것은입니다. 자, 우리 가세 대상 어떻게 배웠죠? 그렇죠. 제하의 공급, 용역의 공급, 제하의 수입,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죠? 하지만 용역의 수입에 대해서는 우리가 통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무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가치세 가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용역의 수입은 가세대상 거래가 아닙니다. 자, 2번. 자, 다음 중 부가치세법상 제하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자, 이번에는 제하의 공급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 이걸 보았나요? 자, 우리 부가치세법상 가세 거래로 보지 않는 어떤 유형들이 있었잖아요. 물납, 사업 포괄 양수도, 그리고 담보 목적 제공, 그리고 어떤 그 법률에 따라서 강제 집행되는 경우,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양도담보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다, 그죠? 네. 이야기를 다 했네요. 자, 상속세를 물납하는 경우, 네, 물납은 실익이 없습니다. 국가 입장에서 자기가 납부하고 자기가 공제받고, 그죠? 네. 그리고 사업의 포괄 양수도, 이 사업의 포괄 양수도는 제하의 공급을 보지 않는 것 이유에 대해서 그때 설명을 한 것 같아요. 자, 어떤 긍정적인 자산 또는 부정적인 자산, 그리고 종업원, 이 모든 것이 그냥 그대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를 제하의 공급으로 보는 게 맞지 않다는 겁니다. 한쪽 사업장에서는 납부하고 한쪽 사업장에서는 공제받고, 이게 실익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포괄 양수도도 제하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차량을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겁니다. 완전히 소유권이 넘어간 것이 아니라 어떤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그때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를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서 완전히 소유권이 넘어갈 때 그때를 제하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지, 단순히 담보 목적으로만 잡았다고 해서 공급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자, 폐업시 잔존 제한은 우리 간주 공급에 해당합니다. 그죠? 네, 간주 공급에 해당합니다. 네, 그래서 제하의 공급으로 봅니다. 자, 이제는 간주 공급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자, 3번. 자, 다음 중 부가치세법상 제하의 공급의 특례에 해당하는 간주 공급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자, 여러분들 우리 간주 공급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볼까요? 자, 자가 공급이 있었고, 그리고 사업상 증여가 있었고, 개인적 공급이 있었고, 그리고 폐업시 잔존조화가 있었다, 그죠? 자, 폐업시 잔존제약 간주 공급 맞습니다. 사업을 위하여 거래처에 대한 증여, 자, 이거 사업상의 증여가 맞습니다. 사업용 기계장치의 양도, 자, 이거는 실질 공급입니다. 그죠? 네. 자, 이거는 실질 공급에 해당이 됩니다. 아, 이건 보이는 게 아니구나.
그죠? 자, 요거는 실질 공급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4번. 자, 가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제하를 면세 사업에 존용하는 제하. 자, 이거 기억나죠? 자가 공급 중에서 면세 사업의 존용이라는 타이틀로 우리가 공부를 한 것입니다. 맞나요? 네. 자, 4번. 자, 다음 중 부가치세법상 제하의 간주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우리 사업성 증여 맞습니다. 폐업시 잔존 제하 맞습니다. 자, 개인적 공급 맞습니다. 자, 현물 출자도 똑같습니다. 실질 공급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도 간조 공급 아니고 네, 실질 공급에 해당이 됩니다. 네. 자, 이번에 5번 용역의 공급입니다. 자,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자, 현행 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으로 가세하지 않는 경우는 어느 것인가? 자, 1번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자, 이거 용역의 공급으로 가세하지 않는 경우다. 그죠? 자, 건설업자는 전부를 부담하든 일부를 부담하든 무조건 용역의 공급입니다. 아셨죠? 자, 건설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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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무조건 용역의 공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급외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 있죠? 자, 주요 자재를 자,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되면 제하의 공급으로 보고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으면 용역의 공급으로 보았습니다. 아이고,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으면 용역의 공급입니다. 자, 2번 볼게요.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단순히 가공만 하여 주는 경우에는 뭐다? 그렇다. 용역의 공급에 해당이 됩니다. 자, 3번. 자, 사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 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자, 이거 몸뚱아리로 정보를 제공해야 됩니다. 이거 용역의 제공입니다. 아셨죠? 자, 4번. 특수관계 이외의 자에게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용역의 무상 공급은 가세가 되지 않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용역의 무상 공급 중에서 딱 한 가지만 가세한다고 했습니다.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을 무상 임대하는 경우, 만약에 여기서 여기 있네요. 자, 이 부동산 임대 용역이 이 가세되는 게 주택은 제외입니다. 주택은 네, 수익형 부동산에 해당되는 거예요. 뭐 상가, 뭐 이런 것들. 네. 자, 재화와 용역의 공급 시기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요거 암기할 게 좀 많아서 굉장히 피곤한 파트에 해당이 되죠. 자, 6번. 자, 다음 중 재화의 공급 시기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상품권 등을 현금으로 판매하고 그 후 상품권이 현물과 교환되는 경우 상품권을 판매할 때 자, 이게 틀렸다. 그죠? 상품권을 판매할 때가 아니고 그 상품권이 현물과 교환될 때입니다. 자, 우리 해결 처리 한번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어떤 개인이 선물 목적으로 상품권 10만 원을 자, 현금으로 구입하였다. 자, 이 해결 처리는 어떻게 하죠? 자, 차변에 자, 현금 10만 원. 그죠? 대변에 상품권보다는 선수금이 맞겠다. 그죠? 먼저 받은 돈입니다. 상품권에 대해서요. 네. 10만 원. 자, 어떠한 거래가 이루어진 게 없고 그냥 현금이랑 그리고 상품권 종이랑 그냥 교환을 해준 겁니다. 자, 그리고 선물 받은 개인이 마트에서 9만 9천 원짜리 여기는 VAT 포함입니다.
99,000원 그 뭐냐 홍삼 세트를 구입하였습니다. 자, 이게 마트에서 상품권을 판매하고 이제 마트에서 다시 그걸 샀다고 한번 볼게요. 자, 차변, 대변. 자, 제품 매출이 9만원. 자, 이해가죠? VAT, 부가세 예수금이 9,000원. 자, 이렇게 되겠다. 그죠? 자, 그러면 차변에는 뭐가 들어올까요? 그렇죠. 선수금을 빼줘야 됩니다. 빼줘야 됩니다. 선수금을. 자, 그리고 1,000원이니까 우리 환불 정책 보면 1,000원을 거슬러 주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현금 1,000원 이렇게 처리가 되겠다. 그죠? 자, 그래서 자, 공급 시기는 홍삼 세트를 구입할 때입니다. 구입할 때. 회계 처리를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그죠? 홍삼 세트를 구입할 때지 상품권을 구매할 때가 아니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좀 알아주세요. 자, 7번입니다. 자, 다음 중 부가치세법상 제하 공급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상품권을 외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외상 대금의 해수일을 공급 이거 뭐 말이에요. 그죠? 네. 1번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현물 상품권이 현물과 교환된 때를 공급 시기로 보는 것이지 이거 뭐 외상 대금의 해수일 뭐 이런 거 아니다. 그죠? 네. 이거 틀렸습니다. 이거. 네. 자, 2번 폐업 전에 공급한 제하의 공급 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 시기로 본다. 자, 요거 그때 예를 들어줬어요. 우리가 장기 할부 판매를 했는데 그 뭐냐 어떤 그 내년까지 돈을 받아야 되는데 올해 폐업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내년에 기속되는 공급 시기를 이 폐업일로 네 땡겨 버립니다. 네, 그때 예시를 자세하게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자, 3번 반환 조건부 판매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될 때를 공급 시기로 한다. 정확한 표현이네요. 자, 4번. 자, 무인 판매기를 이용하여 제야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무인 판매기에서 현금을 인치하는 때를 공급 시기로 본다. 그렇죠. 현금을 꺼낼 때, 그렇죠. 인치가 꺼낼 때라는 거니까. 자, 꺼낼 때를 공급 시기로 한다. 예, 맞는 말입니다. 자, 8번. 자, 다음 중 부가치세법상 제야의 공급 시기가 잘못 연결된 경우 이런 문제가 제일 많죠. 그죠? 그래서 조금 암기가 필요합니다. 자, 외국으로 직수출하는 경우 자, 공급 시기는 배에 싣는 날인 선적일, 비행기에 그 쌓는 날인 기적일 이렇게 된다. 그죠? 2번 무인 판매기를 이용하여 제야를 공급하는 경우 현금을 투입한 때, 자, 이거 틀렸다. 그죠? 현금을 인치한 때, 네, 꺼낼 때, 그죠? 이 무인 판매기로 굉장히 장난을 많이 치네요. 문제를 보니까, 네, 무인 판매기는 고객이 동전을 넣을 때가 아니고, 네, 사업자가 그 모은 돈을 꺼낼 때를 공급 시기로 합니다. 자, 3번 장기 할부 판매의 경우, 자,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그죠? 장기 할부 판매, 중간 지급 조건 판매, 그죠?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네, 잘 연결이 되었습니다. 자, 4번. 자, 폐업할 때 자기 생산 취득 제한 중 남아있는 제한은 그렇죠. 폐업일입니다. 그죠? 근데 이게 관리하기에는 폐업일이 맞아요. 근데 실질로 본다면 폐업 시에 있는 잔존제로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 사업주가 그 뭐냐 뭐 사용하거나 소비할 때 뭐 돼야 되는 게 맞겠죠. 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시험에 나옵니다.
자, 폐업시 잔존 제한은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합니다. 왜냐면 관리 못합니다. 맞았죠? 관리 못합니다. 네. 오케이, 잠깐 쉬었다가 구분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